좋죠. 10423. 예.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네트워크 코딩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네트워크 커패시티를 맥시마이즈 하자. 그 네트워크에 보낸 그 패킷들을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목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응용이 라스트 블락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고 하면요. 1기가짜리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 1기가를 한 패킷으로 받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1메가짜리 패킷 1000개로 나누어서 받습니다. 다 받는데 999개를 받았는데 한 개가 안 왔어요. 그러면 그 영화를 잘 감상하기 어렵겠죠. 혹은 이제 P2P 환경에서 한 사람이 한 영화 파일을 한 사람한테서 다 다운받는 게 아니라 그 파일의 조각들을 여러 사람한테 받는다고 하면 어떤 조각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요. 어떤 조각은 드물어요. 또 그런 조각을 가진 사람들이 휴가를 가고 그러면 더 드물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미싱 블럭이 전체 파일을 쓸모없게 만드는 이런 현상을 라스트 블락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그 블럭들이 어떤 동등한 가치를 가지도록 할 수는 없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풀기 위해서 나온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조금 전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0개의 블럭을 각각 3번씩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하나는 받겠죠.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고 네트워크 커패시티를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이레이저 코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소스가 하나고 데스티네이션이 여럿이라고 생각을 하죠. 소스가 파일을 1000조각으로 낸 다음에 1000조각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1000조각의 선형 결합을 주는 겁니다. 트랜스미트를 하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 요구하면 그 중에 어느 한 파일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블럭을 주는 게 아니라 그 1000개의 선형 결합 중에 어떤 거 랜덤한 선형 결합을 해서 줘요.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은 그 다음 사람한테 그 중에 자기 것 중에 한두 개를 또 주겠죠. 그렇게 여러 노드를 거칠 수 있는데요. 결국 최종 리시버는 그 수천 개 파일 중에 선형 독립인 1000개만 받으면 원래 거를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000개를 그대로 보낼 때는 1000개, 서로 다른 1000개를 정확히 받아야 되겠지만 1000개의 선형 결합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개수를 0과 1만 해도 2의 1000승이니까 뭐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어요. 선형 결합을 해서 수천 개를 내보낸다 보면 저는 그 중에 어떤 1000개라도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선형 독립입니다. 그게 좀 불안하면 한 2억 개 더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선형 독립인 1000개의 파일이 되고요. 이제 그게 이레이저 코드고 그게 더 진전돼서 나온 게 네트워크 코드인데요. 네트워크 코딩인데 이건 뭐냐면 조금 전 그림에서는 중간 노드들은 자기가 받은 걸 그대로 전송을 했는데 여기서는 중간 노드들도 믹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소스가 굉장히 파워풀해서 수천 개의 서로 다른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생성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지만 그때는 서버의 짐이 굉장히 커지죠. 그거보다 서버는 사실은 1000개만 내보냈는데 중간 노드들이 자기가 여러 소스로부터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받은 것들을 선형 결합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중간 노드들도 결국은 1000개 P2P를 생각하면 1000개의 블럭을 다 받을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자기가 받은 것만큼은 다 선형 결합해서 다음으로 내보냅니다.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랜덤 믹싱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종류의 그 블럭들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검열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MP3 파일 같은 걸 다운로드 그런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걸 방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블럭만
계속 없애버리거든요. 네트워크를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요청을 해서 그게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끊는다든지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리니어 컴비네이션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저장이 되면 그 전체 파일을 복구할 수 없도록 지워버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어떻게 네트워크 코딩을 하는지를 보면, 파일을 N개의 블럭으로 나눕니다. 이것들은 벡터예요. 그 벡터들은 다시 N개의 어떤 유한체의 원소로 쓸 수 있고요. 즉, 파일 U는 이렇게 블럭, 하나하나의 로가 블럭입니다. 그 블럭은 다시 N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를 들면, 블럭은 1000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N은 블럭은 1000개, N은 100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블럭은 100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할 때 무얼 리니어 컴비네이션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오그질리어리 벡터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건 i번째 벡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형 결합을 해서 이제 블럭을 만들 겁니다. 선형 결합을 하면 선형 결합한 코에피션트가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쪽은 메시지 파트입니다. 인포메이션 파트고 컨텐트 파트라고 부릅니다. 인터미디엇 노드는 이런 블럭들을 여러 개 받으면 그냥 받은 것 중에 하나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누가 요청을 했을 때 그것들의 선형 결합을 해서 내보내는데 선형 결합할 때 개수는 이제 FP의 원소로 잡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굉장히 작은 걸 잡아도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8비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개수의 종류가 2, 5, 6개면 충분하고요. 그럼 이제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인터미디엇 노드도 결국은 다운로드인데 궁극적으로 모든 것 n 플러스 n개의 파일을 받고 나면 그것들을 갖고 n 플러스 n개의 파일을 이렇게 써봅시다. 이렇게 인포메이션 파트하고 컨텐츠 파트를 쓰면 이 인포메이션 파트를 이용을 해서 컨텐츠 파트의 인버스 매트릭스를 취해주면 원래 컨텐츠가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물론 이제 n 플러스 n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했는데 그게 선형 종속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전체 파일을 복구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인버스 매트릭스 취할 수 없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정보가 소실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자, 만일 개수가 알파의 개수가 0과 1분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선형 종속일 확률이 꽤 높아져요. 그러니까 개수가 커질수록 선형 독립이 쉬운데 얼마나 커야 되느냐? P와 M이 커지면 아주 클 경우는 1-P분의 1이어서 P가 8비트만 해도 256분의 255의 확률로 M개를 받으면 M개가 다 선형 독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요. 자, 네트워크 코딩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만큼 반대 문제도 큰데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게 지금 중간 노드들도 계속 랜덤 컴비네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패킷을 잘못된 패킷을 집어넣으면 그것들이 빠르게 다른 제대로 된 패킷들하고 선형 결합이 되면서 전체에 있는 패킷들을 오염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 패킷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확인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 하나만 집어 던져두면 금방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폴루션 어택이 아주 문제고요. 그러니까 가비지 청크를 하나만 집어넣으면 다른 청크들을 굉장히 빨리 오염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게 가비지고 어느 게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네트워크 코딩을 하려면 어센티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서명을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패킷이 제대로 된 패킷이다. 서명을 붙인다는 건 이렇습니다. 일단 처음 파일을 디스트리뷰트하기 시작한 소스가 내 파일에 대한 공개 키는 무엇이다. 키를 옆에다가 키 정보를 공개해 놓고요. 그 사람이 다운로드를 받을 땐 당연히 그 파일 이름과 그 키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무슨 파일 갖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일을 고유한 아이디와
공개 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소스한테서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 모든 다운로더가 소스한테서 받으면 소스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받은 걸 다시 경유해서 받을 텐데, 그럴 때마다 그 공개 키로 서명을 확인해서 이게 소스로부터 원래 온 건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서명을 이용해서 만든 스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오모픽 해쉬라는 스킴이 있는데, 그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트워크 코딩에는 쓸 수 없는 게, 네트워크 코딩을 할 때는 중간 노드가 두 개의 서로 다른 메시지, 패킷을 선형 결합을 하잖아요. 그럼 두 개의 서로 다른 서명을 가지고 그 선형 결합한 놈을 검증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서명은 두 개가 있는데 서명의 메시지는 서명의 두 메시지의 합을 갖고 각각 메시지의 서명으로 검증이 안 됩니다. 검증이 되려면 서명도 더하기를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홈오모픽 시그너처라고 이름을 썼고요. 히스토리를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이렇게 세 분이 2006년에 홈오모픽 시그너처를 처음 발표를 했고요. 인포컴에도 나왔고, 뭐 이제 계속 논문이 나서 PKC에도 나왔고요. 몇 가지 논문들이 나오고 최근에 이제 더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동네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주제인데, 이걸 이제 시큐어링 하는 부분은 이제 암호 쪽에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홈오모픽 시그너처의 포멀 모델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로소 주어졌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큐리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드버서리의 시큐리티의 기본 프레임은 그렇습니다. 어떤 어드버서리가 있고 그 어드버서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능력을 가지고 어드버서리가 서명을 깨면 그걸 이용을 해서 어떤 수학적인 어려운 문제를 푼다는 걸 보이는 건데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시큐어하다고 하고요. 시큐어 어게인스트 썸 어드버서리예요. 서든 어드버서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어드버서리를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정의하는 어드버서리는 뭐냐면, 주어진 메시지하고 서명이 있으면 원래는 그걸 변형한 다른 메시지에 대한 서명을 만드는 게 고울인데, 여기서는 항상 가능해요. 홈오모픽 시그너처는 메시지 M1에 대한 서명이 있고 M2에 대한 서명이 있으면 그거의 합에 대한 서명은 그 두 서명을 합치면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명하지 않은 메시지에 대한 서명도 생기는 거예요. 어드버서리의 고울은 여기서는 그렇게 선형 결합, 기존에 있는 서명된 메시지의 선형 결합이 아닌 메시지에 대한 서명을 만드는 걸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사이닝이 되는 거고, 그 D차 벡터 스페이스라면 D개 이상의 서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모든 메시지에 대한 서명이 돼서 없어집니다. 시간이 이제 스킴을 얘기하려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래서 스킴을 좀 생략을 하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스킴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요 시계가 5분 정도 빨아지거든요. 제가 언제 끝내는 게 좋을까요? 지금 40분이군요. 5분만. 예, 좋습니다. 수식은 또 읽어봐야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손으로 써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특징을 이렇게 스킴보다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세 가지 스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스킴은 타원 곡선의 베일 페어링을 이용한 스킴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문제는 이제 공개키가 너무 크다는 거였어요. N 더하기 M개. 그러니까 수천 개의 공개키가 필요하고, 그게 파일이 전송될 때 같이 가야 되니까, 그 오버헤드를 이제 한 개로 줄이는 논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 논문은, 동시에 나온 건데, 이제 ID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질입니다. 저희가 만든 스킴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아시겠죠? 예? 잘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를 볼게요. 홈오모픽 시그너처에서 중요한 요소는 이제 처음에 그 앞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킴은 이제 그 이후에 개선이 돼서
이쪽이 더 낫기 때문에 이쪽만 보면 공개키의 사이즈가 한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공개키 그 파일을 검증할 때마다 그 공개키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메시지 사이즈가 n 플러스 n인데 공개키가 n 플러스 n이면 메시지 익스펜션이 2배인 거예요. 이제 공개키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근데 보내 방법이 하나로 줄었고 이제 ID 기반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건 생략을 하고요. 이제 ID 베이스드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ID 베이스는 이렇습니다. 공개키는 랜덤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데요. ID 베이스 스킴에서는 공개키 대신 원래 시스템 파라미터라는 걸 하나를 공유를 해놓고 나면 예를 들면 파일의 영화의 이름 이런 것들이 공개키가 됩니다. 제가 뭐 어떤 영화를 다 업로드를 하고 싶으면 그 영화의 이름을 공개키로 삼아서 대신 그 비밀키는 이제 어떤 디스트리뷰트하는 센터로부터 익스트랙션을 받아야 되고요. 대신 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사람은 그런 공개키를 어딘가 알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쉬운 이름들이 공개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ID 베이스 베리언트로 가면 장점이 그렇게 파일마다 공개키를 새로 다운로드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돌아가는 시스템에서의 공개키들은 있어야죠. 즉 타원 곡선을 뭘 쓰고 타원 곡선의 제너레이터는 뭘 쓰고 이런 것들은 정해져야 되지만 그것만 정해지면 어떤 서로 다른 소스들이 서로 다른 파일을 내보낼 때 우리가 그게 각각 어떤 공개키를 가졌는지는 물어볼 필요 없이 그 소스의 뭐 예를 들면 ID, 우리가 이미 통신에서 알고 있는 ID와 그 파일의 이름, 영화의 이름, 이런 알고 있는 이름들이 그냥 공개키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공개키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 또 하나의 문제인데, 설명하는 시간이 어쨌든 한 패킷이 n 플러스 n개 보통 필드로 이루어져 있고, n 플러스 n개의 지수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드는 스킴은 이거를 지수승이 아니라 그냥 더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서명을 조합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쉽고요. 대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수승이었는데 이쪽을 곱셈으로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검증하는 일이 있는데 이거의 단점은 이렇습니다. 한 개를 하는 거 대신 검증을 할 때 맵 투 포인트라는 굉장히 어려운 연산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서명을 검증을 해봐야 될 때 이게 패킷을 받고 나면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1000번의 이런 맵 투 포인트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략 맵 투 포인트 하나가 5ms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0개를 하려고 그러면 5초 정도가 되는 거고 패킷이 1000개라 그러면 5000초가 되는 겁니다. 한 2시간 정도 검증하는데 2시간 정도가 걸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 이제 맵 투 포인트를 줄이는 걸 했고요. 그래서 이 스킴의 장점은 다른 것들은 모두 좋습니다. 모두 좋은데 굉장히 빠른데 이제 단점을 어디에다가 한 거냐면 퍼블릭 키 사이즈도 좋고 키 제너레이터 좋은데 단점이 이쪽에 있습니다. ID 베이스로서 처음에 비밀키를 생성하는데 시간이 이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반드시 나은 스킴이 아니라 트레이드 오프인 거죠. 나머지들을 다 좋게 하는 대신 키 제너레이션 타임을 오래 걸리게 했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는 데에서는 쓸 수가 있겠죠. 키 제너레이션 타임이 어느 정도 되냐면 시큐리티를 좀 낮추면 뭐 70분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 제가 소스로서 디스트리뷰트 하려면 70분의 시간을 자기가 소모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이제 이게 ID 베이스드 상황으로 가면 센터가 돈을 좀 드립니다. 돈을 좀 들여서 1000대의 PC로 한 30일 정도 계산을 하면 어떤 트랩도어 테이블이 생겨요. 그 테이블의 사이즈는 3기가 정도 됩니다. 그럼 그 테이블을 가지고 있으면 15초에 이산 로그를 하나씩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투자를 많이 해놓으면 키 생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 나머지 중간에 서명을 하거나 검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트레이드 오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명을 많이 쓰는 일들이 옛날에 데이터베이스 시큐리티 할 때 이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이건 서명을 1000개에서 뭐 한 지수승을 100만 번씩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하는 연구들을 암호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아이디 베이스드 스킴에서는 뭐가 좋으냐면 저 유저가 제대로 된 유저인지를 검증하는 일들을 생략할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이게 실제 네트워크에서 어디에다가 쓰면 좋을 건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현실적인 걸 좀 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리눅스 파일 같은 걸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할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그 센터에서 아예 아이디 베이스 그 파라미터를 생성을 해놓고 중간에 미러 사이트라든지 중간에 재전송하는 사이트들에는 그렇게 키를 보내주면 그런 모델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